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림? 맞아요. 천경자예요. 천옥자 아니고 천경자. 예, 옥자는 우리 박은일 집사의 옛날 이름. 예, 천경자님의 그림. 미인도가 본인은 아니라는데 법원과 검사와 그리고 미술협회가 이거는 진품이어야 해 하는 희한한 세상. 그렇죠. 그래서 펜을 꺾게 만들고 뉴욕으로 가게 만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개판이죠 지금 보니까. 예. 아 그쪽으로 하면 또 욕할 것 같아서 안 가고요. 예. 오늘은 고구마 제로이지만 좀 있어요. 예, 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역사를 지운 나라 일본. 마루타와 야케. 자, 혜성아. 마루타 뭔지 알아? 일본이. 야 좋아. 그래 아는구나. 그래, 일본이 하면 아는 거예요. 마루타에 대해서. 수민이 마루타 들어봤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마루타와 야케 그리고 역사를 지운 나라 일본. 이제 오늘은 일본이라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쪽발이 새끼 외국이라 그래야 돼요. 진짜예요. 예, 외국 쪽발이 새끼라고 불러야 돼요. 자, 731 부대라는 영화가 지난주에 개봉했어요. 예. 2025년 9월 18일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중국 영화예요. 예. 개봉했고요. 760만 관객, 3억 4천만 위안, 약 667억. 이게 개봉 하루 만에. 개봉 당일 760만 관객. 여러분 개봉하는 날 예약자 2억 명. 근데 그날 본 사람이 7억 60만. 그리고 수익이 667억. 어마무시하죠. 아,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중국에 관한 혐오 정서를 지우세요. 그거 우리 속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합작해서 영화 만들잖아요. 이만큼 수익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프로게이머 1세대들이 지금 중국 가서 연봉을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받고 일하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기회의 땅이에요. 경제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음 도약할 수 있는 건 북한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대박 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반인륜 전쟁 범죄, 인체 실험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예요. 예. 자오린산 감독이 12년간 중국, 일본을 현지를 다니면서 연구와 자료 조사를 해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답니다. 우리나라는 11월에 개봉한대요. 11월에. 그런데 굳이 이 영화를 안 보셔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1980년대에 마루타라는 영화와 소설이 있었어요. 그거 보셔도 됩니다. 저 소시적에 그거 보고 정말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예. 자, 일본의 반발로 개봉 연기됐어요. 쪽발이 새끼들이 중국에 막 항의한 거예요. 개봉이 연기되다가 중국 사람들 아우 기계가 죽여. 만주 사변일 있죠. 9월 18일에 딱 개봉해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3.1절에. 예, 3.1절 같은데 확 개봉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 있죠. 중뽕에 취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뽕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돈 벌면 되지 우리가. 그렇죠. 중국 돈이라고 뭐 들어온 돈입니까? 그거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아직 진출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민아 잘 들어. 보험이야. 아직 중국에 별로 없어. 거기 가면 대박이야. 대박이야. 인구가 10억이야. 자, 그래서 그럼 731 부대와 마루타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40년 만주 하얼빈에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군대를 설치합니다. 만주라는 곳은요, 여기가 만주잖아요. 만주는요, 물이 별로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그 물을 공급하고 또 이런데 오염이 많이 돼 있으니까 방역하는 이런 위생 부대를 설치해요.
처음에는 이게 설치된 건 1920 몇 년도예요. 그때 위생일을 하다가 1940년대 이시시로라는, 여러분 이건 기억해 주세요. 이시시로, 이또 이름이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이시시로라는 이상한 놈이 개새끼가 딱 부임하면서 생체 실험 시작합니다. 이게 그 부대 전경이에요.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만주는요 춥지만 비옥한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을 간단하게 다 사람들 쫓아버렸어요. 왜냐? 이렇게 인체 실험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광활하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인체 실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업무는 세균전 등 생화학전 연구 실험입니다. 마루타라는 뜻은요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통나무. 통나무인데 여러분 여러분 통나무집 보셨어요? 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예쁘게 자른 통나무, 다듬은 통나무 있죠. 그걸 마루타라고 하네 일본에서. 그러니까 생체 실험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실험 재료를 여기는 거예요. 통나무를 우리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조금 자르고 붙여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증언을 어떤 일본인, 이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14살 때 끌려가서 거기서 청소했대요. 일본인인데 14살 때 끌려가서 이 부대에서 복무하며 청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본인이 증언했어요. 자궁속 태아까지 적출해서 실험했다고.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소련인 등 포로들에게 했어요. 하다 이 여기를 관리하는 군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군인 중에 말 안 듣는 놈까지 잡아다 실험했어요. 자, 이건 너무 끔찍해서 사진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그 미군 폭격기가 추락해서 미군 포로 6명을 잡았어요. 이들 입장에서 희귀 재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 6명을 아껴서 실험을 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하고. 그래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의 수분이 몇 프로죠? 이 실험에서 밝혔어요. 사람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렸어요. 몇백 번. 그랬더니 70%가 물인 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동상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묶어놓고 얼려요. 그래서 언제 팔이 툭 치면 부러지는지 이런 실험하고요. 그리고 인공 혈액을 만들어내기, 전쟁에 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주된 실험 중에 하나 인공 혈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인간의 몸에 넣어도 괜찮잖아요. 피는 아니지만 바닷물을 이렇게 혈액으로 생리식염수로 바꾸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에 넣은 거예요, 그냥. 아마도 윤동주 시인께서도 그 실험을 당한 것 같아요. 관련해 실험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독가스탄이 바닥에 떨어져서 퍼져야 많이 죽는지, 위에서 터져서 비처럼 썰어져야 많이 죽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해요. 자, 그리고 저도 군 시절 배운 건데 수류탄 파편이 최대 120m까지 날아가요. 근데 유효 살상 반경은 15m예요. 얘들이 실험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조회 때처럼 세워놓고 가운데 수류탄을 터뜨려서 몇 미터까지 죽는지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총이 있죠. 총. 방탄조끼를 입었을 때, 맨살이었을 때, 군복을 입었을 때 몇 명을 뚫고 들어가는지 실험을 해요. 그리고 실험이 이런 실험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마루타 책을 읽어보시는지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더 이상 끔찍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별의별 실험을 다 해요. 별의별 실험을. 정말 우리 인간은 생각도 못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어떤 뭐 독가스 실험인지 뭘 해서 거의 주공하는 사람 있죠. 주공하는 사람을 큰 원판에 매달아요. 팔다리를 묶어서. 그 사람을 돌려요. 그리고 칼 던지기를 해서 서로 내기를 해요. 얼굴에 꽂힐지 어디에 꽂힐지 이렇게. 마치 야바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오면 거의 100% 강간을 하고요.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강간해서 임신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아기를 또 실험 재료로 써요.
미쳤어요.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죽여버릴 아주 그런 놈들이었어요. 인류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제일 큰 피해자였으니까. 직접 희생자가 최소 3,000명 이상. 최소. 그리고 피해자는 수십만 명. 왜냐? 여기서 만들어낸, 특히 여기서는 세균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패스트균 아시죠? 그 패스트균이 중국에 뿌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다가. 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쪽발이나 개새끼라고 불러야 돼요. 예,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731 부대와 마루타입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한국인 희생자는 6명입니다. 이 중에 독립운동가도 계세요. 나머지는 명단도 없어요. 왜냐? 이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실험 재료니까. 독립운동가니까 그나마 이름이나 밝혀진 거예요. 중범죄로. 이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하얼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년 전. 자, 그리고요. 이제 최근에 밝혀진 끔찍한 이야기들입니다. 한국인 포로 등 해고한 일본인 임산부도 있었다. 일본 90대 노인 양심 고백. 아까 그거예요. 일제 한반도에도 731 부대 건립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인체 실험을 할 그걸 세웠다고. 왜? 식민지니까. 그래서 보면요. 북한 강계 광산이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소련군 참전으로 실현 못했습니다. 이해되시죠? 1940년대니까 소련군이 그때 막 만주에서 밀고 내려와서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요. 미일 야합으로 75년간 은폐된 731부대 진실. 뭐냐? 미군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그 처리는요. 1. 거기에 관련된 일본 쪽발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겠죠. 전범 재판에 넘기고 낱낱이 실상을 공개해야겠죠.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은폐했어요. 딜을 쳤어요. 야, 우리 돈 줄 테니까 니네 살려줄게. 731 부대 관련자들 다 살려줄게. 그리고 실험 자료 내놔. 미국 의학이 발달한 건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미 조사관 단돈 25만으로 피 묻은 일본 세균전 자료 챙겼다. 여러분 25만 엔이면요 여기다 공세기 붙이면 대충 맞아요. 예,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로. 자, 메가더 사령부는 731 부대 전쟁 범죄를 비호했다. 제가 메가더를 개새끼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예, 메가더는 6.25 때는 조금 우리를 위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 전엔 개새끼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여러분 731 이어 1664 부대 일본군 인체실험부대 명부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 또 있었어요. 그리고 6.25 때 여기 731 부대 생존자들 그 실험했던 의사들 관계자 있을 거잖아요. 그 인간들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또 실험을 하려고 했어요. 또 부상자들 많으니까 넘쳐나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일본 새끼들을 일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쪽발이고 미국은 쌍놈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에요. 이제 학교까지 닫았다. 9월 18일 일본인들 벌벌 떨게 한 영화.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 학교 있잖아요. 다 문 닫았대요. 예, 표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당서 일본인 포위하고 731 부대 아냐? 반일 감정 고조되는 중국. 중국 식당에서 어떤 일본이 있으니까 야, 너 731 부대 알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질문 드립니다. 일본인들은 731 부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그때 이런 731 부대라는 실험 부대가 있었어, 의학 부대가 있어서 이렇게 넘어간대요. 가르치지 않아요. 자,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건 이젠 병신입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는요.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현재 일본인들은 731 부대에 대한 감각이 잘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같이 감각이 잘 없어요. 731 부대 알아? 일본인 위협하는 중국인들. 일본 대사관도 일본어 쓰지 말고 외출 자제. YTN 반일 영화 731 중국 개봉. 일본인 피습 주의령. 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사거든요. 731 부대 영화에 대한 반응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 이거 보고 되게 이상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아니 가해자가 누구예요? 쪽발이 새끼들이죠. 피해자는요? 중국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731 부대로 드러난 일본의 전쟁 만행, 중국이 분노했다. 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어때요 지금? 그렇죠? 이게 반일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반일 영화가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전쟁 범죄의 참상을 고발한 영화예요. 근데 자꾸 지금 일본 사람들이 쫄고 있다, 일본이 무서워한다, 중국이 화났다. 우리나라 언론의 기본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기본이 쪽발이 새끼들한테 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열라 일본에게 지원금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론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우린 이런 피해가 있었어 라고 다큐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사과해야 된다라든가 아직도 제대로 사과 안 했다라든가 피해자 중국과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든가 이게 정상적인 시각인데 마치 우리 세월호라든가 참사 일어났을 때 보상금 얘기 운운하는 그 새끼들 똑같은 지금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오염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일본 분이 한 분 계셔요. 쪽발이 개새끼 말고 일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일본 분. 예, 저보다 한 살 많아요. 76년생이에요. 류헤이 가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 참의원이에요. 참의원은 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까지 됐고 일본의 몇 안 되는 좋은 의원이세요. 이분은 의료, 복지, 안전 등등등에 많이 자기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도 이분은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 과학적으로 재보고 진짜 오염수 이거 넘어가면 하지 말고 괜찮으면 하고 그거를 주변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낱낱이 밝혀야지 왜 은폐만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일본에 몇 안 되는 이분이 근데 생후 6개월 때 혈우병을 진단받습니다. 혈우병 뭐죠? 혈우병이 피가 안 멈추는 병이죠. 코피만 나도 응급실 가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평생 치료제를 맞아야 된대요. 헌혈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갑자기 11살 때 에이즈 감염됩니다. 이분이. 아니 11살 때 어떻게? 헌혈이에요. 근데 정확히 헌혈이 아니었어요. 자, 에이즈 원인은 혈우병 치료제였습니다. 혈우병 치료제가 사람 피로 만들거든요. 오염된 피를 쓴 거예요. 네, 에이즈에 오염된 피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서 헌혈을 열심히 하시는 어종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종수 집사님은 헌혈하다가 몇 번 빠꾸 먹었어요. 피 검사를 해보니까 철분 부족, 빠꾸 이렇게. 그렇게 헌혈할 때 철저하게 검사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이걸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류에이 가와다라는 이분이 에이즈에 걸립니다. 혈우병 치료제 때문에. 그런데 당시 일본 내 에이즈 환자 1,800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혈우병 환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 이 약을 쓴 거예요. 같은 약을.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썼기 때문에. 큰 사고죠. 그래서 1982년 일본 후생성 보건부가 에이즈 연구반을 설립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연구반 설립해요. 나름 발빠른 조치였어요. 명문대 출신의 의사이자 혈우병 권위자인 총책임자 아베 다카시를 임명합니다. 이 사람은 혈우병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인간이 제약회사들과 공모하여 5년간 시간을 끕니다. 즉 혈우병 치료제를 만든 제약회사들이 이거 바로 딱 발표해버리면 약 때문에 그래! 망해버릴 수 있잖아요.
5년간 시간을 끌어요. 이 아베 다카시, 다케시가. 그래서 이 인간도 체포됩니다. 결국.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총책임자 아베 다케시와 그리고 이 나이토 료이시 기타노 마사시, 이 두 인간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731 부대 출신이에요. 그리고요, 이 나이토 료이치라는 이 사람은요, 혈액은행 설립자로 인공혈액 권위자입니다. 아까 731 부대에서 혈액 실험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타노 마사시는요, 마사지예요, 마사지. 유해성 치료를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고요. 그 731 부대 넘버 2였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전쟁 범죄로 단죄받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의학회사 차리고 다 교수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 아베 다케시는요, 이 혈우병 권위자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거 약 때문에 그렇다. 이들이 만든 에이즈 치료제가 문제다고 단번에 알아봐요. 근데 이때 실험정신이 발동합니다. 실험정신이. 에이즈 치료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1800명을 그 마루타처럼 씁니다. 그래서 5년을 끌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요. 731 부대 이 전범 이 개새끼들을 미국이 봐줬죠. 일본도 위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주모자 30여 명이 도쿄대 교수, 어디 연구소 소장 이렇게 다 갔어요. 심지어 이들이 731 부대 실험한 그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로 논문 쓴 걸로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이게 일본 의료계예요. 개새끼들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일본 의료계 그렇게 일본이 제대로 자기들 청산을 안 하니까 이 새끼들이 살아남아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짓을 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일본 내에서 뭐라고 부르냐? 약해 에이즈 사건. 약으로 해를 입었다. 혈우병 그 약으로 에이즈라는 해를 입었다. 일본어에서 그래서 이거를 약해 에이즈 사건이라고 불러요. 50년, 그러니까 이 당시 1980년대니까 89년대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4, 50년 전에 마루타 실험했던 이 새끼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일본이 똑같이 이렇게 되갚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들은 결국은 또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군부 쿠데타 일어났었죠. 독재했죠. 그 새끼들 제대로 못 죽였죠. 다 사면해줬죠.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가 일어나죠. 지금 또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단죄는 화끈하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또 일어납니다. 일본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일본이. 자, 이 두 인간 기타노 마사지와 나이토 류이치가 만든 회사가 에이즈 유발 혈우병 치료제를 판매했어요. 근데 아베 다케시는 그걸 알고도 야 어차피 에이즈 걸린 거 우리 또 실험하면 되잖아. 에이즈 치료제 만들어야지. 이 개지랄 떤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731 부대 출신 30여 명이 최근까지 일본 의학계의 원로로 활약했습니다. 지금 나이 먹어 다 죽었어요. 지금은. 예, 나이 먹어서. 그것도 나이 먹어서. 이 아베 다케시도 치매로 죽었어요. 나이 먹어서. 전쟁 먼저 차단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못한 역사로 모두 피해를 봅니다. 아직도 일본은 제대로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그 첫 인정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까 이 류에이 가와다입니다. 이 사람이 19살 때 난 에이즈 환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해요. 이분이. 여러분 난 에이즈 환자입니다는 건 나는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금기였거든요. 근데 커밍아웃을 해요. 그리고 난 에이즈 걸린 이유가 혈우병 때문이에요. 라고 소송전을 시작해요. 최초로 2002년도에 돼서야 법원에서 731 부대를 인정해요. 법원에서. 그게 이 류에이 가와다 이분 때문이에요. 이분 덕분이에요.
자, 일본은 다 침묵했어요. 근데 그 당시 19살짜리 청년이 그 침묵을 깨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나마 조금씩 바뀐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독재자들은 우리 가만히 놀아요. 또 독재하는 겁니다. 목소리 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걱정 안 해요. 목소리 잘 내거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 들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촛불이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녹십자 배상하라. 우리나라 녹십자 있죠. 우리나라 녹십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대법원 혈우병 치료자와 에이즈 감염 인과관계 있다. 그래서 혈우병 치료제 때문에 에이즈 집단 감염 95명이 낸 손배소 10년 만에 극적 대타협.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시절에 녹십자에서 만든 혈우병 치료자 때문에 이들이 에이즈 걸렸다고 집단 소송을 냈어요. 근데 1심에선 이겼어요. 피해자들이. 2심에서는 법원이 좀 병신 같았어요. 무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인정. 야, 니네 맞아. 혈우병 치료제 때문에 에이즈 걸린 거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환자들도 지쳐갔나 봐요.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녹십자는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고 공익적 관점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 위자료를 지급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다 죽어가고 하니까 경제도 급하잖아요. 이 조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대충 총 한 억 단위로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때 이 혈우병을 맞고 에이즈 걸린 환자들 측에서 변호사로 활약했던 분이 전현희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이 전현희 의원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면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일본에 아까 그 의원이 계셨죠. 한 분. 예, 그분이 계셨다면 우리나라에는 전현희 의원이 있어요. 예, 이분이 되게 노력을 10년간 손배소를 이끌어서 결국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 판례를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론 이 사건은요, 그 일본의 7.3.1이랑 관계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이때도 우리나라에도 피를 사왔거든요. 그 피에 아마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사례 때문입니다. 일본 사례 보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이 피 팔아서 그걸로 혈우병 제제를 만드니까 걸렸다고 2000년대 판결이 있네? 봐, 일본에서 의학적으로 입증을 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명의 용기 있는 그 의원이 7.3.1 부대의 만행도 들춰내고, 그리고 이 일본의 하필이면 일본의 아까 두 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에이즈 혈우병 치료제. 그게 일본 녹십자예요. 또 하필이면. 예, 우리나라 녹십자랑 관계 없어요. 하지만 연관은 없어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녹십자들이 좀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도 몰랐으니까. 예, 그럼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안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래서 일본과 미국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아까 그 의원처럼 일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쪽발이 새끼들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어떻게 일본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알면서.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같은 피해자였어요. 그렇죠? 이런 건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거 7.3.1 부대 개봉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고요. 또 지금 도서관에 가시면 마루타라는 소설책도 있어요. 그걸 보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